미국이 무기 수출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한정된 생산력을 누구에게 먼저 주느냐의 선점 문제, 즉 납기 전쟁입니다. 미국이 순번표를 붙이는 순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은 공백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울 다음 납기표로 가장 먼저 호출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의 순번표, 유럽의 공백, 대한민국의 납기표가 한 줄로 연결되는 구조를 분석합니다. 로이터즈는 트럼프가 미국 중심의 무기 공급 우선순위 재편 전략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생산된 무기를 누구부터 줄지 정하고 승인 절차를 가속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순번표가 붙었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 무기는 이제 동맹 우선이 아니라 순서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빨리 찍겠다는 말은 반대로 지금 승인이 느려서 막혔다는 승인 병목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로이터즈는 펜타곤이 7년 장기 계약으로 미사일 생산을 묻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타마호크는 60에서 최대 1000기, SM-6는 125기에서 500기, 암람은 1900기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외교 문장이 아니라 생산 숫자가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먼저 박히면 전쟁은 이미 생산력을 논하는 공장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미국에게 의존해온 유럽 각국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미국조차 지금 당장은 못 준다. 예전엔 누가 더 좋은 무기를 사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더 빨리 받느냐의 싸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동맹국들은 이제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늦으면 다음으로 납기표를 당길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부터 대한민국도 납기표 경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여기서 대체제가 아니라 시간표로 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못 채우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 생기고 동시에 유럽은 그 공백을 메운 공급선을 다음 계약에서 레일 안으로 묶어두려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냥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은 긴급 공백을 메우는 납기표로 불리고 내일은 그 납기표를 근거로 현지 생산, 부품 비율, 정비, 업그레이드 같은 조건표를 맞닥뜨립니다. 이게 미국의 납기 병목이 유럽 내에서 한국을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유럽이 원하는 건 몇 년 뒤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증사는 내일이 아니라 몇 년 뒤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유럽 정세는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동시에 두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공백을 메울 공급선을 찾습니다. 둘째, 내일의 규칙을 잠그는 레일을 깝니다. 즉, 유럽은 당장 급한 오늘은 밖에서 당겨오고 어느 정도 안정되는 내일은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식 문턱입니다. 이 문턱은 성능 문턱이 아닌 승인 병목을 규칙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대한민국은 중간 나라가 아니라 기준점으로 호출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점은 오늘은 빠른 납기표, 내일은 그들 나라 내에서의 생산라인 유지 능력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제공하는 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작전 가능한 날짜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유럽산 우선을 외치는데 왜 긴급전력은 유럽 밖에서 더 빨리 찍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유럽이 원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간표를 줄 수 있는 나라 중 미국의 공백을 현실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이미 찍혔습니다. 그것은 노르웨이 의회가 한국 무기 표결을 급히 돌린 장면입니다. 9억 2200만 달러, 환율 1400원 기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발사대 16문 포함, 풀 패키지 계약.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질문이 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왜 미국의 하이마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천무인가? 여기서 노르웨이는 단순히 장비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유럽 내에서의 이 변화는 무기 경쟁이 아니라 공장과 규칙이 재배치되는 과정입니다. 미국은 부족한 시간을 순번표와 장기 계약으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유럽은 그 공백을 외부에서 메우면서도 다음 판의 문턱을 규칙으로 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두 흐름 사이에서 납기표와 생산라인으로 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미국, 유럽, 대한민국의 세 축으로 나눠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생산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리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단기 재고를 풀어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빨리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번표를 주겠다는 생산라인의 고정. 즉, 지금 빈칸은 당장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라인을 고정하는 순간 시장은 기다림을 강요받습니다. 그 기다림의 비용은 유럽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 비용을 다시 한국에게 넘기려 합니다.
이게 바로 조건의 가격입니다. 미국은 순번표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건 동맹을 재정의한 게 아니라 병목을 인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조차 수요를 못 따라가니 먼저 줄 나라부터 정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빠르게 줄 수 있는 생산국 리스트에 한국이 들어갑니다. 즉, 승인 병목이 한국을 호출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7년 장기 계약으로 라인을 묶었습니다. 이건 지금을 메우는 처방이 아니라 장기전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재고로 못 때우니 공장을 묶어 수년 단위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축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긴급 전력은 외부에서 당겨옵니다. 동시에 EU 자금과 인증 기준으로 바이 유러피언 레일을 깔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은 한국의 생산력으로 메우고 내일은 한국을 유럽의 규칙 안으로 묶겠다는 이중 구조입니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부품 비율, 인증 표준, 정비 레일, 업그레이드 레일. 이 조건이 붙는 순간 계약은 수출이 아니라 편입이 됩니다. 유럽은 유럽산 우선을 공식 문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끝나도 외부 공급선을 줄이겠다는 규칙 전쟁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당장 공급자로 들어가지만 다음 계약부터는 레일 조건을 맞아야 합니다. 승인과 인증이 문턱으로 작동하고 레일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계약서 조항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유럽은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공장을 가져가려는 겁니다. 결국 한국이 강해질수록 사준다가 아니라 유럽에 묶는다로 바뀝니다. 세 번째 축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못 채우는 시간표의 빈칸을 메우는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이 그들의 레일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레일 안으로 들어가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적 수주, 장기 파트너십, 유럽 조달 시장의 내부 좌석입니다. 하지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율성 일부, 공급 구조의 유럽 종속 가능성, 기술과 라인 운영이 조건화되는 위험입니다. 레일밖에 남으면 얻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생산 독립성, 전략적 협상력, 조건을 역으로 제시할 지렛대입니다. 하지만 비용도 있습니다. 유럽 공동 조달 시장 접근성, 대형 장기 프로젝트 기회, 규칙 바깥으로 밀려날 위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호재 구간이 아니라 협상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병목이 만든 기회가 열렸고 유럽의 레일이 만든 조건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공장과 규칙의 재편입니다. 미국은 우선순위로 묶고 유럽은 규칙으로 묶고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서 생산력으로 버티며 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결국 세계 방산의 방향은 이 네 가지 병목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산 병목, 승인 병목, 탄약 병목, 납기 병목. 그리고 지금 이 병목이 움직이는 중심선 위에 대한민국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럽 레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생산 독립성을 지렛대로 삼아 조건을 바꿔야 할까요?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는 누가 더 빠르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며 통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그 선택지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